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정호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 결국 가치의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기존의 추격형 전략의 한계에 직면했고,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는 추격경제였습니다. 50년 만에 1인당 GDP 80달러에서 26,000달러까지 도달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임금 상승을 억제해서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고 부채에 의한 소비로 수요 부족을 충당한 경제는 선진국의 경기 침체, 국내 가계부채의 한계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추격형 전략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정말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선진국이 후진국이 된 사례도,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선 사례도 찾기 힘듭니다. 개별국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그것을 담아내는 사회적 시스템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기업살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산재 사고가 나면 기업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국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법령을 갖게 된 것은 인명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인간 존엄성 가치가 확고히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고가 날 때마다 언론은 후진국형 사고다 말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목청을 높입니다마는 정작 관련 법은 몇 년째 묵혀있거나 지역적인 수준에서 바뀔 뿐입니다. 기업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이런 성장지상주의가 여전히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치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가치 혁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노동 없는 성장, 개발 지상주의 이것입니까? 성장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생태가 마구 훼손돼도 된다는 추격경제 시대의 낡은 가치관으로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인간의 존엄성의 중심 가치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도처에서 자연의 역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의도 윤중로 벚꽃이 예년에 비해 열흘이나 앞당겨 피었습니다. 이제 서울 하늘도 살인적인 북경 하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금속이 함유된 미세먼지 황사로 한 달씩 독한 감기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이상고온은 올여름 다가올 폭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50년 후에는 애국가 이절, 남산 위의 저 소나무는 없을 것입니다. 남산 위의 저 야자수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태 위기는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 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탈원전은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8만여 명이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영토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 밥상의 70%가 오염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찌 이것이 일본만의 일이겠습니까?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다음 사고 지역으로 수명 연장을 거듭해 운행 중인 고리원전 1호기를 지목했습니다. 섬뜩한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원전에 임시 저장되어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고준위 핵폐기물은 방사능이 사라지는데 1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할 기술도 장소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탈원전, 진보정당이나 말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소리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세계는 이미 탈원전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개발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OECD 국가 16개국이 원전 없이 전력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난 25년간 원전을 50개나 줄였습니다. 미국도 지난 25년간 원전을 한 기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탈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원전은 사양산업입니다. 그래도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원자력 없이 경제성장이 가능하겠나 걱정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자력 발전 없이도 경제성장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전력 사용량을 유럽 수준으로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전력 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4년 뒤에는 미국을 초과할 것입니다. 이 에너지 울트라 낭비 경제체제야말로 비정상 중에 비정상입니다. 값싼 산업용 전기료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비정상의 주범은 결국 정부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의당 3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2040년 핵없는 원전으로 선포합시다. 박근혜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2035년까지 최대 40개를 더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탈원전의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수명이 끝난 원전 폐쇄하고 신규 원전 대신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원전 없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길입니다. 둘째,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집중 투자로 녹색 기술 선진국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은 2.3%입니다.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빼면 세계 꼴찌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기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을 위한 에너지 안보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지난 2008년 그린 혁명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207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독일은 재생 가능 에너지 선두주자지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조차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이 원전보다 10배나 많은 재생 에너지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40개 원전 건설 비용을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해야 됩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서도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탈원전 생태 경제야말로 창조 경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제안드립니다. 녹색 창조 경제 하십시오. 셋째, 동아시아 에너지 생태 공동체 구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핵안보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 영변 핵단지에서 핵사고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핵사고는 재앙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려 원전에서 핵사고가 나면 재앙이 아닙니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 당연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조차 핵의 평화적 이용을 그 명분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선언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이고 200여 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중국의 탈원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도덕적 이니셔티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반도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황사, 전염병, 핵발전소 안전 문제 등 동아시아 환경 생태 협력을 강화해서 동아시아 에너지 생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삼성은 백혈병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과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의 실화를 다룬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상영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삼성 백혈병 문제는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관련 시민단체에 의하면 현재까지 피해 제보자만 193명, 그중 73명은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와 가족들은 삼성 측으로부터 산재 보상은커녕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로지 피해 사실에 대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행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기업에 헌신해온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반윤리적인 기업은 진정 인류 기업도 지속 가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삼성은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검증 가능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엄격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회가 발벗고 나섰듯이 이제는 삼성 백혈병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국회가 나서 주십시오. 저희 정의당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및 가족의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